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이제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훈련이 중요한데요. 답안지 작성도 매우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답안지에 예비 마킹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서 오답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교시별로 시험 끝나기 5분 전에는 문제를 다 못 풀었어도 반드시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제출할 때 홀수형, 짝수형, 수학 가형과 나형 표기를 제대로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11월 19일 토요일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대문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수능 가채점을 통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명과 진학 상담과 그리고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수시 전략을 위한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멘토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또 기온이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데 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이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도 의욕이 없을 거고요. 활동에도 재미를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건강에 신경 쓰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확하고 부드러운 상담으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분이죠.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험생도 수험생이지만 이제 같이 옆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분명히 이제 선배들이 어떤 입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본인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왔다라고 아마 인식하실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실 때 일단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순수하게 계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하고 유니크한 분석으로 학생들의 개성을 깨워주는 분이시죠. 이투스 진로진학센터 센터장인 박중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로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374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738일이 남았고요. 요즘에 학교 현장을 좀 찾아보면 약간 풀어진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다소 풀어진 학생들을 위해서 11월 23일에 모의고사가 또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관련도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하면서 다시 풀어진 마음들을 좀 추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날을 숫자로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열심히 해야겠어요. 자, 오늘도 세 분 선생님과 본격적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올해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수능 시험을 치른 다음 주인 11월 21일부터는 수능 가채점을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시작합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금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윤상현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오늘 상담한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정보보안 전문가나 수학물리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3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학, 리더십, 심화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학교 수학과 고교 추천 2전형,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정시 또 일반 전형,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학생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는 고2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장래 희망이 정보보안 전문가나 수학물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끌리고 있는지 아니면 또 조금 더 그 분야 쪽에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본 직업은 있는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일단은 두 개 중에서는 정보보안 전문가 쪽으로 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정보보안 전문가 쪽에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있네요. 자, 오늘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한 것도 이제 사전에 질문했고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상담은 박중서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요. 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학생의 간단한 특징으로는 이제 수학에서의 실생활과의 연계, 협업, 그다음에 창의적인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던 거 하고요. 그리고 리더십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판단력도 상당히 뛰어나다고도 기재가 돼 있고 배려심도 상당히 많은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심화학습도 많이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혹시나 학생이 수학자나 물리학자를 원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또 네. 저랑 또 딱 코드가 맞았던 게 저는 딱 정보보안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소양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박중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영 레이스를 통해 진단해 주셨죠. 네, 수영 레이스에서는 멀리 갈수록 이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아직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이후에 뭐 교과라든가 비교과 등의 어떤 그 변화 상태에 따라서 유리한 전형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출발이 좋습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논술 전형이고요. 좀 더 앞으로 나가는데요. 유리한 전형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가장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살펴봤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습니다. 박중서 선생님, 이렇게 유리한 전형을 진단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1순위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현재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이 수상이나 진로의 구체성 등이 아주 우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이나 물리학, 암호학에 대한 활동이 좀 다수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과물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2순위로는 제가 학생부 교과도 한번 추천드려 봤는데요. 우수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라 이 정도 내신을 받은 것도 상당히 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신 관리 우수하게 잘하셨고요. 그리고 학생부만으로도 학생의 우수한 점들이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한번 추천해 봤고요. 그리고 3순위로 논술 전형을 좀 추천해 드렸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최상위권 대학을 좀 노려보셔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되 대부분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서는 지금 심층구술 면접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논술을 많이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심층구술 면접에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논술도 심층구술 대비를 위해서 추가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가 2등급, 그다음에 수학 가형이 1등급, 영어가 2등급, 한국사 1등급, 물리 1 3등급, 화학 1 3등급으로 평균 2등급을 받았고요. 3월과 9월의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하셨고요. 그리고 수학은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 상태고요. 한국사가 많이 올랐습니다.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네. 향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물리랑 화학은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좀 성적이 하락한 상태고요. 탐구 과목 성적이 좀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학생들의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는 우수한데 탐구가 상대적으로 너무 정체되어 있으니까 국수형이 우수한 점이 약간 쇠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고3 때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재학생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탐구를 그때 가서 하시지 마시고 좀 미리 해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 내년 1월까지는 좀 주력 과목을 하나 선택하셔서 국어, 수학, 영어만큼 그만큼의 학습 분량을 좀 하셔서 본격적으로 하시고 고3 여름방학 때는 정리정돈한다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 과목은 변환 표준 점수에서는 100분위를 활용하기 때문에 좀 집단이 큰 과목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패턴을 보면 생물 1, 지구과학 1, 화학 1, 물리 1 순이니까 지금 선택하신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화학 1이 있어서 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성적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의 현재 정시 가능성과 또 모의고사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일단 현재 9월 모의고사에서는요. 학생 표준 점수가 한 385점 정도가 나왔고요. 100분위가 한 275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저희는 일단은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표준 점수로는 한 3점 정도 부족하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고요. 중앙대도 산업보안학과가 표점이 한 5점 정도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대학의 정시 가능성에서는요. 고려대 수학과는 405점 정도로 표준 점수가 한 20점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는 403점으로 한 18점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양대 물리학과는 어떻게 딱 맞으셨네요. 근데 지금 딱 맞았다고 뭐 충분히 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런 건 약간 상이한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한양대학교 수학과랑 카이스트 자유전공학부도 원하셨는데 한양대 수학과는 한 8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한 33점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이거의 전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탐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가 격차를 좀 많이 발생했고요. 모의고사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수학 성적은 확고하고 안정된 상태를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난이도 있는 것도 다루시면서 방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1등급을 유지하시고 1등급도 뭐 상위권 1등급을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과학 성적 향상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너무 정체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암기가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학생이 개별적으로 질문한 거에서 암기의 어려움을 좀 호소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암기를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에 뭐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순한 노력과 무한 반복, 그리고 암기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암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집도 좀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네. 외울 거는 좀 외우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 선생님은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학생들 모의고사 성적은 중상위권, 상위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등급상으로는 괜찮기도 하지만 국어라든가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급이 등급보다 오히려 이제 100분위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데 국어 같은 경우도 조금만 노력했으면 일단 1등급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물리 원도 조금만 노력했으면 2등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정시 같은 경우는 등급이 아니라 표준 점수라든가 100분위를 활용해서 가지만 이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한다면 등급 관리도 좀 필요하거든요.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다면 나중에 또 이제 3학년이 되고 또 졸업생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 등급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그 최저 기준 만족을 위해서라도 충족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좀 그 100분위 확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수시나 정시 모두 이제 경쟁력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시에서 경쟁력을 크게 가져가려면 당연히 수학에서의 이제 안정적인 100분위, 그다음에 지금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영어가 2등급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학생의 내신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생 2학년 1학기까지는 평균 내신 등급을 좀 보면요. 국어는 2.33등급, 수학은 1.71등급, 영어는 3등급, 그다음에 과학은 2.38등급으로 평균 2.35등급이고요. 성적표에서 내신 추이를 보면 일단은 국어는 2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좀 하락하셨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까지 가셨다가 2등급으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옷자 곡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영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제 오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일반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2.35등급이지만 한 2등급이나 한 1.9등급 정도로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학 내신이 우수한 점에 비해서는 국어나 영어나 과학 내신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에 대한 이런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연계 학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인문계열 과목에 대해서도 내신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보 보완 정도를 원하시면 그 대학의 이제 인재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보 보완 같은 경우에는 좀 융복합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학생이 따로 개인적인 질문도 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이다라는 그런 단어들을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더욱더 실천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과목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융복합적인 준비라고 생각하셔서 지금의 내신이나 인문계 과목을 성적을 더 떨어뜨리지 마시고 유지하시는 것 정도로 네. 생각하셔서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정보 보완에서는요. 그 인문학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윤리성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융복합하려는 노력과 그다음에 인문계 과목에 대한 내신의 충실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2학년 때 1학기 성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단순히 공부를 안 하신 건지 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국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시험 당일날 시험을 약간 밀렸어가지고 아이고. 네, 그렇게 좀 그 등급이 하락된 게 있고요. 네. 네, 과학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2학년 올라와서 과학 내신을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를 소홀히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밀려 쓰셨다 그러면은 약간 국어에 트라우마가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잘하실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생소하니까 소홀했다,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올리신다 그러면요, 나중에 자기소개서에도 중요한 어떤 그런 테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기죽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조금이라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올리면 되니까요. 의기소침할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박중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이고요. 구름은 독서활동입니다. 이 독서활동만 빼고 모두 다 맑음이에요. 박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학생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잘 써주셔서 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아끼시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활동에서는 학급 회장과 부회장들도 역임했고요. 리더십뿐만 아니라 배려와 봉사, 소통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리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진로 연계 독서와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셔서 진로의 명확성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창의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많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안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윤리의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재사항인 것 같고요. 기재사항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율모임이나 세미나 활동 등을 조금 더 추가하셔서 조금만 전문적인 거를 보완하신다면 더욱더 훌륭할 것 같고요. 봉사활동도 지금 병원에서 소아암 환자 병동에서 봉사를 했는데 특히나 거기서 엑셀 작업에 대한 것들을 행정적인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도 받았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전공과 장점을 10분 활용한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 봉사를 할 때 어떤 행정적인 봉사들을 많이 하셔서 어떤 정보라던가 수학 관련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 활동에서도요. 진로와의 연계성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교내 보충학습에서 다큐멘터리로 수학과학 탐구하는 이런 특별한 수업들도 많이 했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전문적인 걸 좀 실으시고 구체적인 진로들을 좀 제시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안 솔루션 연구 아니면 인증서 개발
아니면은 뭐 생체 인증 연구라던가 아니면 암호의 모듈학이라던가 뭐 화이트 해킹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실행들이 좀 기재된다면 학생부가 더욱더 풍성할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전공과의 연계성을 수학 동아리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생활 관련 수학의 원리와 개념들을 많이 연구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보 보안 관련의 기본기는 확보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과정들에서 실생활 관련된 것들이나 관심 같은 것들이 좋은 그런 학생의 그런 전공과 연계된 것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공식 동아리라던가 자율 동아리 아니면 소모임 등을 한번 기획해 보세요. 거기서 리더를 맡으시면 더욱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화이트 해커 동아리라던가 아니면 정보 암호 연구회 뭐 이런 거 같은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상 경력도요.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수상 경력들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독후감에서도 학습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의력이 돋보이는 그런 수상 경력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상당히 반짝반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상을 못 받더라도 꾸준히 참가하는 거는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참가하시고요. 네. 현재 수상 패턴이 좀 우수하지만 양적으로도 조금 더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게 약간 부족한 상태니까 조금 더 활발히 수상 경력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제가 독서를 구름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 마땅히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구름보다 조금 나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진로와 연계된 게 많이 확보돼 있어서 나쁘진 않은 상태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복합적인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던가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독서 활동과 그다음에 실생활과 관련된 독서가 추가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호성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살펴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네. 워낙 이제 이 학생이 뛰어나다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일단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이제 목표를 갖고 있다면 학교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또 열심히 했구나.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수업이나 동아리, 교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한 것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이후에 본인이 집으로 와서 또는 이후에 본인이 그런 이제 활동이 끝난 이후에 무엇인가 산출물을 만들고 무엇인가 더 고민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학과 선생님이나 동아리 선생님, 여러 학교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좀 더 추가가 된다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박중 선생님. 네, 우리 학생 희망대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에 고려대 수학과, 2지망에 연세대 물리학과, 3지망에 한양대 물리학과를 희망하셨는데요. 네. 저는 1지망 고려대 수학과를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찍었습니다. 네. 이 1지망인 고려대를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새로운 전형이긴 하지만 고려대 고교 추천 2 전형의 경우에서는 기존의 학교장 추천 전형과 융합인재 전형이 약간 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우수한 일반고에서 내신도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점도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과 활동도 아주 우수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본인의 노력이나 기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사항이긴 하지만 내신도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신의 영향도 갖고 있는 고교 추천 2전형이 적절하지 않을까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고려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려대 수학과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13명을 선발하고요. 경쟁률은 이건 새로운 전형이기 때문에 다른 전형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융합인재 전형이 19.7대 1이어서 이거보단 약간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려대 그 융합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10대 1 정도가 더 계속 넘는 전형이긴 하지만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신의 영향 때문에 이거보단 다소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가 방법은 주로 이제 면접을 2인 이상의 면접위원과 같이 면접을 하게 되고요. 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도 3개 등급합 6 정도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최저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의 뭐 수능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추천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아마 학생이 또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과연 나와 비슷한 성적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어느 대학을 지원을 할까, 또 합격 경향은 어떨까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것도 짚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내신은 한 1.9등급 정도로 잡았고요. 수능 2등급인 학생들의 지원 패턴인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논술 많이 하고요. 역시나 고대 융합형 인재 전형 요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합격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역시 고려대 종합 전형인 융합 인재 전형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울산 과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도 해볼 만하니까 성적을 좀 올리시면 서울대도 한번 써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논술 고대와 성균관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균관대 종합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도 많이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추천대학을 또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여기서 추가로 네. 뭐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내신 향상에 대한 부담이 많을까 해서 네.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도 한번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고려대 수학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4명을 선발하고요. 역시 융합인재 전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19.7대 1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면접이 고교 추천 전형보다 약간 적어요. 고교 추천 전형 2전형에는 면접이 50%였는데 면접이 30%로 약간 면접에 대한 부담이 줄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면접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융합형 인재와 약간 논술 전형이 합쳐진 형태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리고 면접에서는 거의 이제 논술, 글로 쓰는 이런 내용을 말로 풀어내는 그런 논술을 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또 교회 활동도 이 학생 같은 경우 교회 활동도 좀 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데서 그런 활동한 우수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추가 향상 부담이 있다면 네, 이것도 괜찮은 전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을 또 고려하셔서 학생 일지망이었던 고려대를 다른 전형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박준 선생님, 앞으로 우리 학생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 합격 시나리오도 설정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 잘하시니까요. 다시 1등급 회복하시고요. 과학 여태까지 좀 처음 봐서 생소하셨다니까 잘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2등급, 1등급, 그다음에 영어 2등급, 그다음에 과학 1등급 이렇게 하면 뭐 일반 전형도 뭐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고교 추천 2전형도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격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과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수상 경력 조금 더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자율활동 같은 경우엔 동아리나 소모임에 좀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전문성을 띠는 활동 추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거를 동아리랑 바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습과 관련된 그런 소모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엑셀 조력 봉사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추가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전공과 연계된 활동이 약간 엿보이게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진로 희망 사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안 전문가, 뭐 암호 해독 그런 것처럼,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 있잖아요. 뭐 본수학이나 대수학 같은 거, 이런 구체적인 진로가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독서 꼭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활용 점정이 될 것 같고요. 전공 연계돼서 약간의 전문성을 추가하셔서 조금 어려운 책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교수 쪽이나 선생님 쪽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직업에 네. 대해서 그쪽 직업을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미래 그쪽 직업의 전망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이번 이 장래희망에는 적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교사의 직업에 대한 전망은 우리 윤사연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이제 뭐 교수와 교사는 뭐 이제 연구에서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한테 조금 더 친숙한 교사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사는 희망하는 그런 어떤 수험생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학생을 지도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사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 중에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안정성만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안정성이라는 보여지는 부분 외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 이전에 이제 우리 학생이 그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조금 더 꾸준히 상담을 하면서 우리 학생이 그 교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희망을 하는 것인지 사실은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제 안정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만 많이 볼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뭐 하소연하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겪는 고충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학생이 조금 더 파악하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워낙 이제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망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직업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사회적인 전망은 한 2번째나 3번째 정도 순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가장 이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또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줬을 때 기쁘고 보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희망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호성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 일지망에 고려되었는데 이 고려대가 내년에 논술 전형을 폐지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수시에서 큰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 고려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이제 모집을 했다가 그 인원이 네. 전부 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빠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정시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별다른 어떤 수시에 대한 특별한 어떤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논술 전형을 같이 병행했던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네. 이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빠질 것이고 처음부터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던 학생이면서 교과와 비교과가 충분히 어느 정점까지 올라와 있는 학생들끼리 경합하는 그런 이제 전형이 바로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골고루 아마 이제 서울대랑 연대랑 고대를 포함해서 네. 여러 대학들을 같이 쓰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경쟁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부를 준비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고려대학교에 대한 지원율이 많이 적어질 거고 1학년 때부터 또는 2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학생들은 아마 교과와 비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면 고려대학교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전형들이 대부분 다 2017학년도에 있는 융합형 인재전형이나 기타 학교장 추천전형과 유사한 거기 때문에 큰 부담 느끼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있으니까 또 다른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수한 학생 중에 또 네.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는 겁니다. 네. 잘 준비하겠네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학생 보니까 학생부 기록이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도 조금만 더 올려서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